네, 가면 돼요. 네. 자, 오늘 할게 176페이지에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일차 방정식입니다. 자, 미지수가 몇 개? 두 개인 뭐다? 연립입니다. 그리고 2차 방정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책에 보면은 이것저것 되게 많아요, 내용이. 근데 요것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유형은 뭐냐면은 연립이다 보니까 미지수가 두 개니까 식이 두 개 나오겠지. 그 두 개가 하나는 자 1차식하고 2차식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첫 번째 유형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2차식이 두 개 주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과정 뭘까요? 심화 과정입니다. 합과 곱으로 나타내져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푸느냐? 자, 1차식과 2차식이 있으면 1차식을 2차식에 뭐한다? 대입해서 진행을 한다. 일단 그 다음에 2차식과 2차식이 있을 때는 인수분해되는 자 인수 둘 중에 두 식 중에 인수분해되는 식을 뭐하라? 찾아라. 이런 얘기가 됩니다.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수분해되는 식을 찾았으면은 인수분해를 해야 되겠지, 그지? 그리고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합과 곱으로 되어 있는 여기는 우리가 a제곱 마이너스 가로 a 더하기 가로는 0 이 여기서 x 더하기 y, xy 문자가 x 더하기 y나 xy가 나오기 때문에 요거를 x제곱 2차 방정식 만드는 거 있죠? 두 근을 줄 때 여기에 합과 여기에 뭐가 들어간다? 곱이 들어가는 여기에 합 여기에 곱이 들어가는 예? 뭐였어요? FID 확인. 왜? 지금 안 함. 눌렀는데. 아, 예. 감사합니다. 오, 그래서 안전 문자 와서 한번 소리가 안 나오는 예, 잘 봐주세요. 자, 요게 이제 조금 어려운데 일단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은 어떤 건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더 어려워. 자, 그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직접 살펴보고 나서 책을 이용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자, 177페이지에 보면은 보충학습에 보면은 뭐가 나온다? 공통근을 갖는 방정식이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예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은 머릿속에 요 세 가지 유형이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바로 시작합니다. 여기는 필수 예제가 바로 시작됩니다. 필수 11번입니다. 자, 1번 문제를 보시면 3x 빼기 y는 2 그리고 2x제곱 마이너스 3xy 더하기 y제곱은 0. 자, 두 개의 식이 나왔고요. 세 가지 유형 중에서 어디에 해당되죠? 1번. 1번에 해당되죠. 위의 식이 1차식이고 밑에 식이 몇 차식? 2차식. 바로 이 얘기입니다. 그럼 1차식을 2차식에 뭐 하라 그랬지? 대입하라 그랬죠. 그럼 식의 대입이기 때문에 뭐 x는 또는 y는 이런 식으로 이제 변형을 해야 될 거예요. 요건 뭐가 편하죠? y는 이렇게 변형하는 게 편하지. 얘가 요로 이항을 하고 얘가 요로 가면은 이항을 하면 3x 빼기 2라는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지. 자, 그런 다음에 밑에 식에다가 y 자리에다가 3x 빼기 2를 대입합니다. 자, 그러면 2x제곱 마이너스 3x에다가 다시 3x 빼기 2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3x 빼기 2 전체의 제곱이 0이다. 자, 내림차순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 2x제곱
마이너스 9x 제곱 더하기 6x 완전 제곱 9x 제곱 마이너스 12x 더하기 4는 0이다. 자, 9x 제곱 사라지고요. 2차항 하나밖에 없죠. 2x 제곱 마이너스 12x 더하기 4는 0. 2차 방정식 풀어야 되니까 어차피 계수 2로 나눕시다. 그러면 x 제곱 게더 있는데요. 졸고 있는지 확인한 거예요. 네. 2x 제곱 둘이 하면 마이너스 6x. 너무 진지하게 있어가지고 굉장히 자 플러스 4. 그럼 맞나요? 네, 2로 나눕니다. 그럼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가 0입니다. 자, 2차 방정식이니까 당연히 인수분해 해서 자, 연립 방정식에는요. 근해 공식 나오면은 나올 수도 있죠. 근해 공식을 통해 가지고 x 값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런 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인수분해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x만 나오면 끝나는 거야.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도 구해야 되죠? y도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얘를 인수분해하면 x 빼기 1, x 빼기 2가 0이니까 x가 1하고 2가 나오죠. 자, 이제 답을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쓰면 됩니다. x가 1일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x가 2일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이제 y 값까지 한 세트로 연립 방정식 자체가 x, y가 같이 들어가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자, 그럼 y는 어디서 구하느냐? 아까 보면은 이제 y 대입할 때 정리해 놓은 식 있지. 자, x에 1을 집어넣으면은 y 값이 얼마? 1. x에 2를 집어넣으면 y 값은 얼마? 4. 이렇게 해서 답이 몇 쌍이 나온다? 이렇게 두 쌍이 나온다. 이렇게 풀이를 하시면 돼요. 자, 일단 1차식과 2차식이 주어질 때 1차식을 2차식에 대입하라. 그렇게 되면 이제 y는 또는 x는 이렇게 변형을 해서 밑에 식에다가 대입을 해서 내림자순 정리해서 풉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x 값이 두 개가 나왔죠, 위에 거. 그럼 거기에 따른 y 값도 각각 찾아주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어렵지 않죠, 이거는? 네. 자, 그 다음에 2번 한번 볼게요. 자, 2번은 x 빼기 y는 4 그리고 x제곱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 위에 게 1차식이고 밑에 게 2차식이지. 다시 한번 갑니다. 자, 대입할 거예요. 뭐로 바꿀까요? y는 할까요? x는? 이번엔 한번 x는 해볼까요? 이건 둘 다 뭐 상관없죠. 자, 이번에는 x는 이렇게 하면 y가 2항 되니까 y 더하기 얼마? 4가 되겠네. 자, 대입합니다. 그럼 x 자리에 y 더하기 4가 들어가서 제곱 그 다음에 2x가 아니고 2 자, x 자리에 y 더하기 4 그리고 다시 y 그리고 y 제곱은 4 이렇게 돼요. 자, y 제곱 더하기 8y 더하기 16 그 다음에 자 2y 제곱입니다. 2y 제곱 뒤에 y 붙어 있어요. 2, 4, 8y 더하기 8y 그리고 y 제곱은 4. 자, 2차항이 보니까 총 4개가 있네요. 4y 제곱 1차항은 16y 그리고 상수항은 얘가 2항에서 넘어오니까 플러스 12는 0 4로 나누어지죠. 그래서 y제곱 더하기 4y 더하기 3은 얼마? 0 또 인수분해 되지. 어떻게? y 더하기 1 y 더하기 3은 0이다. 자, 조금 전에 답을 어떻게 적는다? 일단 y 값이 두 개가 나오니까 자, 첫 번째 y를 마이너스 3 두 번째 y를 마이너스 1 순서대로 적었어요. 자, x값 각각 찾아야 되겠지? 어떤 식에? 처음에 대입하던 식에 자, y 마이너스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은 x는 1이고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얼마? 3. 이렇게 해서 또 답이 몇 쌍? 두 쌍이 나옵니다. 요거는 신경만 쓰면은 충분히 가능한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1차식과 2차식이 주어지는 연립방정식을 살펴봤고요. 이제 2차식, 2차식으로 넘어가 봅시다. 필수 예제 12번입니다. 너무 진지하게 읽지 마시고 필수 예제 12번입니다. 자, 난이도가 점점 높아집니다. 자, 일단 x제곱 빼기 y제곱은 0 그리고 4x제곱 xy 빼기 2y제곱은 9. 자, 위에도 2차식 밑에도 2차식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인수분해 되는 식을 찾아라 라고 했더니 위의 식입니까? 밑의 식입니까? 위의 식이죠. 그죠? 인수분해가. 자, 인수분해를 합니다. 합차죠. 그럼 x 더하기 y 그리고 x 빼기 y는 0. 자, x를 기준으로 가졌기 때문에 x가 처음에 마이너스 y라는, 자, x 더하기 y도 0이 돼야 되니까 x는 마이너스 y. 자, 또는 그 다음에 x는 y. 이렇게 답이 두 가지가 만들어지죠. 자, 다시 얘를 앞에 있는 문자 기준으로 x 더하기 y가 0이니까 x는 마이너스 y. 물론 y는 마이너스 y로 정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나는 이제 앞에 있는 문자 기준으로 그냥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자, 첫 번째 인수분해 되는 식을 가지고 결과가 얘네들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아까 1차식 있을 때 바로 밑에 식에다가 대입을 했죠. 그것처럼 이제 첫 번째 x 자리에 마이너스 y를 밑에 식에 대입해 가지고 한 문제를 풀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x 자리에 y를 대입해서 이 식에다가 y를 대입해서 또 한 문제를 풉니다. 자, 1번 과정 갈게요. x 자리에 마이너스 y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4y제곱, 제곱 붙었죠. x 자리에 마이너스 y가 들어가면 마이너스 y제곱, 뒤에 이렇게 정리가 돼서 좌변을 정리하면은 y제곱만 남습니다. 그러면 y 값이 몇 개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3이지. 그래서 y는 마이너스 3 또는 y는 3. 거기에 맞는 짝지를 데려오니까 x값. 자, 지금 첫 번째가는 x는 마이너스 y 값이죠. 부호가 반대지 서로. 그렇다면 x는 얼마일까요? 3이 되겠죠. y가 3일 때는 x는 얼마? 마이너스 3. 이렇게 해서 일단 1번 과정에서 답이 몇 쌍? 두 쌍이 등장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2번 과정 갑니다. 이번에는 x 자리에 y를 넣을게요. 4y제곱 더하기 또 y제곱 빼기 2y제곱은 9입니다. 자, 5에서 1을 빼니까 3y제곱이 9. 그렇다면 y제곱은 3. 자, 이번에는 y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죠. y 값은 제곱근으로 풀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3 한번, 그 다음에 루트 3 한번. 근데 지금은 xy가 어떤 상태예요? 같은 상태지. 그래서 y 값하고 똑같은 x 마이너스 루트 3. 여기는 x 값이 루트 3. 이렇게 해서 답이 총 몇 쌍이 나왔어요? 4쌍이 나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순서를 잘 기억해야 돼요. 뭐 계산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2차식 두 개가 주어졌을 때는 인수분해 되는 식을 일단 찾았습니다. 그래서 인수분해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x 더하기 y가 0이 돼야 되니까 x는 마이너스 y,
x 빼기 y가 0이 돼야 되니까 x는 y. 자, 그런 다음에 각각의 형태, 이것도 1차식으로 보고 이제 밑에 식에다 대입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여기다 대입해서 한 문제 풀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결과를 대입해서 한 문제를 풀어주시면 끝이 납니다. 자, 한 번 더 해봅시다. 2번. 자, 위의 식은 x제곱 빼기 xy. 자, 둘 다 2차식입니다. 연립방정식 형태고. 자, 위의 식이 인수분해 됩니다. 자, 합곱. 1하고 2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면 되지. 그래서 위의 식이 어떻게 인수분해 되냐면 x 더하기, 자, 1이 왔다는 것은 y까지 끌려옵니다. x 더하기 y. 그 다음에 x 빼기 2y. 뒤에 y제곱 xy 있기 때문에 그걸 제로로 인수분해를 했다. 그러면 각각의 결과를 찾아내죠. 자, 첫 번째 x를 기준으로 보면 x는 마이너스 y. 두 번째 x는 2y. 이런 결과 어떻게 찾는다 그랬지? 이 가로가 0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x는 2y, 여기는 x는 마이너스 y. 자, 그리고 문제를 풉니다. 밑에 식, 아직 남아있는 밑에 식에다가, 자, x자리에 마이너스 y를 넣습니다. 그럼 y제곱 더하기 2y제곱 6, 3y제곱이 6이다. y제곱은 2다. 여기서도 y 값이 두 개가 나오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 그 다음에 루트 2 이렇게 두 개 나왔죠. 자, 여기는 이제 x가 아까처럼 부호만 반대네요. 그럼 x는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2니까 여기는 루트 2, 여기가 루트 2면 여기는 마이너스 루트 2 해서 일단 두 쌍이 만들어지고. 자, 이제 2번으로 넘어갑니다. x자리에 2y를 넣으세요. 2y 전체의 제곱은 4y제곱 그리고 2y제곱은 6입니다. 6y제곱이 6이다. y제곱은 1이다. 그럼 y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네. 그래서 자,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y는 1 이렇게 나눠서 적어주시고, x는 y의 몇 배? 2배. 그래서 마이너스 2. 이쪽에 x는 여기에 2배니까 얼마? 2. 이렇게 해서 총 몇 쌍? 4쌍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연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 두 가지는 우리가 풀이하는 룰을 따라가지고 차분하게 순서만 지켜가지고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한 장을 넘겨보시면은 드디어 등장을 합니다. 합곱.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면 얼룩말 아닙니다. 자, 필수 예제 13번을 볼게요. 요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필수 13. 자, 이제 집중을 조금 하셔야 돼요. 자, 연립방정식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34다. 그리고 xy는 15이다. 해를 구해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게 필수 문제다 보니까 이거 전에 여러분 합하고 곱이 필요했는데 곱은 나와 있죠. 뭐가 없죠? 합이 없죠. 그래서 또 나왔습니다. 곱셈 공식의 변형식이에요. 자, 어떤 공식 이용한다?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x 더하기 y 전체의 제곱 빼기 2xy라는 식이 있죠. 자, 그래서 여기에다 34 요거를 구해야 되니까 x 더하기 y의 제곱, 자, 빼기
2 가로 열고 xy에는 15를 집어넣을게요. 그러면 자 x 더하기 y 전체의 제곱은 여기 마이너스 30이 넘어가니까 플러스 30 돼서 64입니다. 자, 잘 따라오세요. 그렇다면 x 더하기 y는 얼마? 플러스 마이너스 8이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이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두 가지로 쪼개집니다. 첫 번째, x 더하기 y가 마이너스 8이고 xy가 15가 되는 xy의 쌍을 찾아라 하는 문제 하나랑, 두 번째는 x 더하기 y가 8이고 xy가 15가 되는 xy의 쌍을 또 하나 찾아라. 이렇게 되면 이제 위에가 합, 밑에가 곱, 위에가 합, 밑에가 곱, 합, 곱 얘기가 나왔죠. 자, 처음부터 이게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이렇게 합하고 곱을 줄 수 있어요. 여러분 교과서에 만약에 나와 있다면은 처음에 이런 문제를 푸는 게 나와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자, 이거를요, 아까 1차식, 2차식 형태로 대입으로도 가능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 방법은 추천해주고 싶지 않은 방법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대입을 하는데, 그러면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8이겠지. y 자리 집어넣어요. 그러면 x 가로 열고 이렇게 돼서, 자, 요거 전개하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8x 넘어오면 마이너스 15는 0. 자, 마이너스를 곱해서 x제곱 더하기 자 8x 더하기 15는 0 이렇게 되죠. 자, 인수분해합니다. 3호. 그러면 x 더하기 3 x 더하기 5가 0이니까 아까 답 쓰는 방법 배웠죠? 뭐 x가 마이너스 5일 수도 있고 x는 마이너스 3일 수도 있다. 거기에 따른 y 값들은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죠. 자, x 마이너스 5를 집어넣으면 플러스 5 해서 y는 마이너스 3이 되고요.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플러스 3. 그래서 y는 마이너스 5. 자, 일반 과정을 이렇게 풀 수도 있습니다. 위의 식을 밑에 식에 대입해서, 자, 곱해져 있는 식에 대입을 합니다. 근데 요 풀이는 추천해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 더 빠른 게 있거든요. 자, 보여드릴게요. 이겁니다. 자, 왜 대문자 A로 썼느냐? X가 아니라, 자, 여기서 지금 X, Y, 즉 X라는 문자가 여기 쓰였죠. 그죠? 그래서 일단 합, 곱을 여기다 대입합니다. A제곱 마이너스 합이 얼마야? 마이너스 8이죠. 그럼 플러스 8a 그 다음에 곱 15를 이렇게 적어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합곱을 가지고 이런 식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2차 방정식 됐죠?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바로 뭐다? x하고 y입니다. 이런 일이 왜 벌어지지? 자, 우리가 이 차 방정식 배울 때 두 근이 알파 베타, 자, 두 근이 알파하고 베타라고 했을 때 우리가 x제곱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 x 더하기 알파 베타는 0 이런 식으로 2차 방정식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알파 베타가 들어갔으면은 두 근이 알파 베타예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알파 베타가 아니라 xy죠. 그죠? 그래서 문자를 다른 문자 a로 바꾼 거고요.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은 알파와 베타가 아니라 뭐다? x하고 y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수분해 하세요. 어떻게 되죠? a 더하기 3 a 더하기 5가 얼마? 0입니다. 그럼 a 값이 마이너스 3. 자, a가 마이너스 3 또는 얼마? 마이너스 5가 나오죠. 그럼 만약에 두 근이 xy니까 x가 마이너스 3이면 y가 마이너스 5고 어디 있어요? x가 마이너스 3이면 y가 마이너스 5. 반대로
얘가 x가 되면은 얘가 뭐가 된다? y가 되겠죠. 그래서 요 답이 또 나옵니다. 이렇게 좀 고급스럽게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파란색의 풀이 정 안 되면 파란색의 풀이라도 해서 답을 찾으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렇게 합곱은 이 빨간색 쪽으로 진입을 해서 답을 찾는 연습을 하셔야지 좀 어려운 문제를 도전할 수가 있어요. 파란색으로만 가다가 골로 갑니다. 빨간색 쪽으로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빨간색이 경고죠, 그죠? 자, 여기서 빨간색 풀이를 오는 게 좀 이 길이보다는 차이가 없나? 자, 빨간색은 일단 이 용어들, 자, A로 합곱을 만든다. 그리고 이 2차 방정식의 두근이 바로 XY다. 그래서 인수분해에서 나오는 두 개가 나오죠. 그러니까 얘를 X로 두면 얘가 Y고 요런 답. 그 다음에 얘가 X면 얘가 Y입니다. 요런 답. 요렇게 진입을 하시기 바라요. 자, 그래서 두 번째는 빨간색으로 가봅시다. 자, 이 두 가지가 나오면 합곱이 나왔죠. 자, A제곱 마이너스 합 8A 더하기 곱 15는 0입니다. 인수분해하면 A 빼기 3, A 빼기 5가 0입니다. 그래서 A가 3 또는 5가 나왔어요. 이 3하고 5가 바로 XY 중에 하나라는 얘기지. 그래서 답을 X가 3이면 Y는 나머지 5라고 보면 되고 X가 5면 Y는 3이다. 이거 역시 그러니까 답이 몇 쌍이 나와요? 총 4쌍이 나오지. 표정이 점점 굳어갑니다. 자, 처음부터 이렇게 제곱 더하기 제곱이 나와 있는 이 문제는 이 속에 요 안에 이렇게 곱셈 공식의 변형을 쓰다 보면은 합이라는 걸 찾아낼 수가 있지. 그래서 합이 플러스 마이너스 8 두 가지니까 마이너스 8일 때 곱짝을 지어가지고 한 문제를 풀고요. 플러스 8일 때 곱 15하고 짝을 지어서 한 문제를 풀면 답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연립방정식에서 합과 곱의 형태로 주어져 있는 연립 2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어렵죠? 이 밑에 확인 체크 보시면은 어마무시합니다. 눈에 잘 안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개인적으로 와서 같이 푸는 걸로 할게요. 일단 합곱 형태. 사실 선생님이 여기서 합곱 형태라고 하는 거는 이겁니다. 이거. 요렇게 나와 있는 처음부터 합, 처음부터 곱, 처음부터 합, 처음부터 곱. 요거부터 먼저 이렇게 해서 이 x, y의 각 쌍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이 문제는 그걸 한 번 더 꼬았죠. 난이도가 더 올라갔습니다. 곱만 보이고 합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좀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필수예제 14번을 보시면 자, 기본적으로 이제 푸는 문제는 끝이 났고요. 이제부터 응용 문제가 들어갑니다. 자, 필수예제 14번 재미나죠, 여러분? 필수예제 14번. 자, 거의 다 됐습니다. 자, 필수 14번입니다. 자, 연립방정식 x 더하기 y는 k 그리고 마이너스 y제곱 더하기 2xy는 3. 자, 오직 한 쌍의 해. 를 가질 때 실수 k 값을 구하라. 자, 아까 우리가 풀다 보면 이렇게 막 4쌍씩 나오는 그런 경우 봤지, 그지?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오직
한 쌍의 해라는 말이니까, 그러니까 x값 하나에 y값 하나, 요거 하나만 존재해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건 이해했고, 자, 연립방정식입니다. 그럼 우리가 배운 게 몇 가지 있어요? 세 가지 있죠. 이 중에서 뭡니까? 1차식과 몇 차식? 2차식이죠. 룰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1차식을 어디에 대입해라? 2차식에 대입하라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위에 식을 밑에 식에다 대입할 거예요. 어떻게 바꿔서? y는 k-x로 바꿔서. 자, 일단 대입해서 들어갑니다. no, 여러분. y에 대해서 정리 안 할래요. x는 k 빼기 y로 하겠습니다. 왜? x 한 번만 넣으면 되잖아요. 그지? y로 하면 두 번 풀어야 되잖아요. 요런 센스. 자, 그래서 x 자리에 대입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y 제곱 더하기 2. 자, 그럼 y가 먼저 붙을게요. 2y. 그리고 x 자리에 k 빼기 y는 3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y 제곱 그 다음에 2ky 빼기 2y 제곱은 3입니다. 자, 내림차순 정리를 좀 깔끔하게 합시다. 여기가 마이너스 3y 제곱 마이너스 3y 제곱 더하기 2ky 마이너스 3 이꼴 0. 음수 없애면 3y 제곱 마이너스 2ky 더하기 3은 0. 자, 여기서부터 좀 집중을 한번 해봅시다. 자, 솔직히 k가 있어가지고 인수분해해가지고 y값을 못 찾죠. 찾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이제부터 오직 한 쌍. 그럼 이게 지금 y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다 보니까 y값이 하나만 나와야 되지.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 y에 대한 2차 방정식인데 y값이 한 개만 나와야 된다. 뭐하고 관련이 있죠? 판별식, 중근이죠, 중근. 그러니까 y가 하나만 나와야 x도 하나만 나오겠지. 그래서 여기서 무슨 근을 갖는다? y가 중근을 가져주면은 오직 한 쌍의 해의 답이 완성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중근이라는 것은 뭡니까?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을 만족하면 되겠지. 실제 대입한 건 2가 보이니까 짝수. 자, b-제곱 빼기 ac가 0을 이용하겠습니다. 자, b-는 2를 빼고 난 마이너스 k입니다. 마이너스 k의 제곱 빼기 a가 3, c가 3 이꼴 0. 그러면 k제곱 빼기 9가 0, k제곱이 9. 따라서 k값은 얼마? 플러스 마이너스 3. 끝! 이렇게 됩니다. 자, 요 말을 꼭 기억하세요. 연립방정식인데 오직 한 쌍의 해밖에 안 나온다. 우리가 조금 전까지 막 풀다 보면 두 쌍 나오기도 하고 네 쌍 나오기도 하고 근데 한 쌍밖에 안 나온다? 나는 지금 1차식과 2차식이 있어서 1차식을 2차식에 대입시켜서 식을 쭉 내림차순 정리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럼 이게 y에 대한 2차 방정식입니다. 근데 한 쌍의 해니까 y가 하나밖에 안 나와야 돼요. 무슨 근? 중근이 돼야 된다는 얘기겠지. 그래서 판별식으로 k를 찾으시면 됩니다. 뭐 x하고 이런 건 상관없어요. 지금 y만 한 개 나오면 x도 당연히 y에 어떤 값이 들어가면 계산돼서 x도 하나만 딱 나오겠지. 그런 조건을 만족하는 k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자, 판별식이 0이다 해서 중근 조건을 가져왔습니다. 이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거의 시험의 단골 메뉴입니다. 아까처럼 연립방정식 단순하게 푸는 문제보다는 이런 문제가 이제 시험 문제가 됐다고 보시면 돼요. 자, 필수예제 15번은 활용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잠깐 패스하고요. 지금 이제 공통근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 공통근하고 부정방정식하고 활용하고
요 세 가지를 묶어가지고 번외 영상을 선생님이 찍어서 올게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뭐를 연립방정식 푸는 요 부분을 좀 연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